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 레시피. 이곳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더하고 삶에 큰 변화를 선물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함께 일상의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며 행복을 찾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씩은 만나본 적 있으시죠? 겉으로는 꼭 순한 양처럼 누구보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을 모르겠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진짜 본을 미리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동반자, 오늘 이야기할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속마음을 숨기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의해 결정된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과도하게 친절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부터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뭐든 말씀하세요. 라며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죠.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게 굴며 부탁하지도 않은 일 나서서 도와주려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은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친절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죠. 특히 이런 분들 보면 자신이 베푼 친절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잖아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 달이 지나도 자신이 베풀었던 친절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꺼내며 은근히 부담을 줍니다. 회계의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콤한 말로 덮은 독을 조심하라. 과한 친절의 이면에는 항상 다른 뜻이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 뒤에는 대부분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처음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중엔 그 친절을 미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죠. 달콤한 말로 호의를 사고 은혜를 입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절을 무기로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친절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와준 일을 일일이 기억하지도 상기시키지 않죠. 무엇보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한 발 물러설 줄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베푼 친절을 결코 잊지 못하고 그것을 언젠가는 되돌려 받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정중하게 거리를 두세요. 필요 이상의 친절은 똑똑하게 거절하시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갑작스러운 친절을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들, 바로 자기 비하와 불행, 어필로 동정을 유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교묘하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하기엔 과분한 일입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얼핏 들으면 겸손해 보이고 솔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행동이 사실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치밀한 심리 전략이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약자라고 생각하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시도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로 두 가지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자기 비하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복되는 불행 어필입니다. 첫째, 어떤 칭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하면 마치 정해진 대본처럼 자신을 깎아내리죠. 제가 뭐 이런 걸 잘할 리가 없죠.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처음엔 겸손해 보이는 이런 반응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꾸며낸 변명을 늘어놓지 않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어떤 칭찬이 와도 반드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자신감마저 갉아먹는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칭찬할 만큼 안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런 대화가 피곤해져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둘째,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반복해서 꺼냅니다. 잊고 싶었던 실패나 불행한 기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마치 불행을 자랑하듯 말하죠. 그때도 제가 이런 실수를 했었죠. 항상 저는 이런 식이에요. 제 인생이 원래 이렇게 불행해요. 마치 불행 자체를 수집하듯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더 교묘한 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의 불행급행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자신이 피해자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가해자로 그려지죠.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행을 무기로 타인을 조종하려는 매우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런 행동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는 아주 교묘한 심리 전략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써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 동정심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들의 성공이나 행복도 은근히 마려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내리려 하는 거죠. 옛 선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겸손은 교만의 다른 얼굴이다.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째, 그들의 자기 비에 휘둘리지 마세요. 둘째, 과도한 위로나 인정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죠. 아이고,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네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번에도 우리 팀이 최우수. 이런 말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교묘한 자랑이 숨어있는 말들이죠. 우리 부모 세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한 곡식 이삭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새로운 처세술이 생겨났죠. 이를 요즘 사람들 말로 험블 브래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랑하면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겸손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성공을 감추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우리 속담에 꽝 잡는 게 매라고 했습니다. 진실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여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장점을 숨길 필요도 교묘하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도 편안해 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알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되고 더 큰 신뢰를 받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담담하게 그러시군요 하고 넘기세요. 굳이 할 필요도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은 흘려듣되 그 사람의 본심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로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얻은 3가지 핵심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거리두기. 꼭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삼가세요. 불필요한 만남이나 연락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바빠서 혹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는 애매한 변명 대신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선 그리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치 않는 부탁이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무례함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나친 부담을 지고 결국 자신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세요. 그들의 달콤한 말이나 과도한 친절에 현혹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 친절에는 어떤 조건이 따르지는 않을까?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바로잡고 자신이 느끼는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을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것들이 쌓여 결국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마치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진실하게 사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가치는 점점 흐려지고 결국 속마음은 숨기고 외면은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화려한 말솜씨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그건 아닐 겁니다. 순수한 미소가 좋아서, 고든 심성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편안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각박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상 물적 모르는 것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불신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 실제로는 더 공허할 수 있고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삶이 오히려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가면 뒤에 숨은 모습이 아닌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한 가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